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오지브라를 활용해서 삼각함수 그래프의 변화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오지브라라고 검색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계산기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설정에 들어가셔서 설정사항, 격자, 눈금 간격을 2분의 파이로 설정하겠습니다. 격자의 눈금 간격 2분의 파이. 네, 그러면 2분의 파이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사인 함수를 대표로 그래프 변화를 한번 살펴볼 건데 y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y는 a 곱하기 사인 괄호 bx 플러스 c 괄호 닫고 플러스 d 엔터를 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 ABCD라는 탭이 생기고 오른쪽에 그래프 하나가 나타나죠. 네, 요 식에서 보이듯이 사인 앞에 A가 곱해져 있고 사인 안쪽의 식에 BX 플러스 C 그 다음 바깥쪽에 플러스 D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A, B, C, D 값이 바뀔 때마다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A의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값의 변화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어떤가요? 0이었던 점들은 그대로 점이 바뀌지 않고 나머지 함수값이 0이 아닌 값들은 점점 폭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즉,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변하게 되는데, 자, 우선 양수의 값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인 값에서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값만큼 사인 앞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함수 값이 더 A배로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0이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죠? 기울기가 0이 돼버리니까 직선이 되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 원래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서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 대칭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반전이 되어버리죠. 자, 식에서 이유를 찾아본다면 마이너스가 곱해졌기 때문에 대칭이 되겠구나. 즉 그래프 모양이 반전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성질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즉,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갔을 때 폭이 늘어난 것처럼 마이너스 방향도 마이너스 절대값 양만큼 폭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A의 절대값만큼 폭이 늘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그러면 B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B 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나요? 자,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양수일 때 B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폭은 그대로 유지되고 좌우가 점점 좁아졌다 늘어났다 하죠.
마이너스 방향에서도 보시면 마이너스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모양 같은 경우에도 반전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x 앞에 곱해진 개수기 때문에 b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y축에 대칭돼서 그래프가 반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좌우의 폭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좌우의 폭이라고 하면 삼각함수에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주기와 연관이 있겠죠. 즉, 폭이 좁아졌다는 건 주기가 짧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b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관계가 반비례로 변하게 되네요. 마이너스 방향도 절대값 크기에 맞춰서 줄어드니까 요 x 앞에 곱해진 b의 절대값만큼 줄어드는데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b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요 식 계산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 곱해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얘는 더 큰 숫자, 즉 더 큰 숫자라는 건 그래프상에서 찾는다면 더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더 빠르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x 앞의 개수인 b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사인의 속도가 결정되는구나, 즉 주기가 결정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C와 D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 그래프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즉,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식에서 보더라도 이 C의 값은 B로 묶어냈을 때 평행이동량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즉, C의 값에 따라서 X축 평행이동량이 결정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는 폭이나 주기에는 변동이 없고 위아래로 움직이고만 있죠. 즉 Y축 평행이동을 한다고 Y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식에서 보면 플러스 D가 붙어 있기 때문에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아까 전에 2분의 파이 간격으로 맞춰놨긴 했는데 2분의 파이 값이 보이지가 않네요. 격자도 바꾸고 X축의 눈금 간격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맞네요. X축 눈금 간격을 2분의 파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훨씬 더 우리가 아는 삼각함수 모양을 찾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 그래프가 되죠. A가 1, B가 1, C가 0, D가 0이면 Y는 sin X 그래프가 되고요. A 값을 키우면 폭이 늘어납니다. sin 함수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점점 최대 최소가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5가 곱해지면 5에서 마이너스 5까지로 폭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 B의 경우에는 원래 주기가 2파이였죠? B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것만큼 주기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2가 곱해진다면 원래 주기보다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C 같은 경우엔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D는 Y축 평행이동. 이렇게 그래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오지브라로 봤던 그래프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보면 사인 앞에 곱해진 A 값에 따라 사인의 폭이 결정되죠. 폭에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이었던 폭이 A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절대값 A에서 절대값 A로 폭이 바뀌겠죠. 그 다음 x 앞에 b가 곱해지게 되면 b는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원래 주기인 2파이에서 이 b의 절대값만큼이 반비례 관계가 된다.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x축의 평행이동량에 영향을 주게 되죠. d는 y축 평행이동.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를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사인 함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치역과 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치역과 주기에 영향을 주는 값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치역은 y값이죠. 그래서 곱해진 a값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뀌니, 즉 y의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a 값의 치역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플러스 d를 한 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치역이 그만큼 변화하게 됩니다. 즉 원래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는데 a배가 되면 마이너스 절대값 a에서 절대값 a가 되고, 여기에서 플러스 d가 붙게 되면 최종 치역이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절대값 A 플러스 D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주기 같은 경우에는 B의 값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까 2파이 나누기 절대값 B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C는 어떻게 쓰이나요? C는 X축 평행이동량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처음 출발점을 잡는 데 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치역과 주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